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아카로드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한 1000명 정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안 보이시죠? 뒤에 제가 불을 꺼놔가지고. 네. 오늘은 저희 블루관에서 그 강의 열려 있는 중등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아마 대부분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등과학 같은 경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 세 분이 나오실 거예요. 브로셔 보시면은 저희가 중등과학 팀이 5분이 계신데 5분 중에 이제 오늘 3분의 선생님께서 나오실 거고 개개인의 선생님들에 대해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등과학을 어떻게 시작해야 앞으로 그 이후에 입시나 뭐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나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중등과학에서 팀장 맡고 있는 김희경 팀장님 모시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오기가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중등과학에 대해서 설명에 많이 인사를 좀 몇 번 드렸었어요. 근데 항상 다른 수학 설명회 아니면 블루관 대설명회 이런 식의 그런 설명회 한 켠을 좀 차지하는 껴들어가는 이런 설명회만 하다가 중등과학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내가 좀 출세한 느낌도 좀 들고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오늘의 설명회의 목적은 되게 명확하고 간단한데요. 중등과학을 잘 공부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주변의 반응들이 그랬어요. 중등과학 설명회, 중등과학이라는 걸 꼭 설명회까지 가야 되나? 그냥 중등은 선행 정도만 빠르게 하고 고등 입시나 뭐 아니면 고등과정 선행을 하는 게 더 무게감을 두고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나? 보통 이렇게 반응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가 여전히 중등과학이 전체 과학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 입시든지 간에 중등과학의 학습 퀄리티가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중등과학을 공부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수업을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입시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중등과학이 어느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차지하는지를 다 실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보통은 중등과학에 대해서 말을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뻔하고 좀 클리셰니까 이런 판을 버리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나 이제 중등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어머님들께서 앞으로 과학 공부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잡아 가셔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뒤에 굉장히 유능하신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저희 아카로드가 어떤 차별화된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까지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블루관에서 중등과학 팀장 그리고 아카로드 본관에서 영재학교 입시 전략 팀장 맡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중등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짜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이런 도표를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고민스러운 지점이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사실 표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커리 이런 트리를 따라간다라는 거지 사실은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성향도 다 다르고 시기별로 그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듣기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 아니면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수학은 얼마나 공부돼 있고 뭐 국어나 영어는 어떠한가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의 표준을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어떤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과정을 꼭 거쳐가야 되냐.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 이제 뭐 영재학교 과학고를 준비하는 라인이랑 그렇지 않고서 자사고나 아니면 최상위권 대학교 의대를 준비하는 라인 정도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머님들은 일단 첫 번째로 자녀분들의 학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도 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가지 코스를 중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통합과학 과정이랑 고등 물리화학 선행까지 마치고 나서 물리화학 대회 경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하다가 과학고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중간 과정부터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이 개별적인 성향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중등과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시까지 전체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학원계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쭉 관찰하면서 이 연계를 계속 총괄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시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 상담 전화 주세요. 상담은 무료고요. 언제든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로드맵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등과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저희가 교재 이름으로 반을 두 반 정도로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교재를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크게 O2랑 화이탑으로 나눴을 때 O2는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이탑은 엄밀하게 개념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과학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아이들이 처음 과학 공부를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엄밀성을 계속 강조를 했을 때는 쉽게 질릴 수도 있고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사고한다라는 것은 사실 언어적인 능력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의 언어적인 능력의 성장과 과학적인 사고력의 성장이 좀 같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수학적인 기호나 수학 체계를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언어적인 성장이 조금 늦은 게 대부분이라서 어릴 때부터 수학은 그냥 보면은 공식 그대로 풀고 문제풀이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자기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과학 공부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년이 어리거나 아니면은 과학 공부의 구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 언어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O2 수업을 먼저 들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과학 공부의 구력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러면 하이탑반을 바로 입반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아이들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반 이름이 물화 집중반입니다. 말 그대로 이 물리랑 화학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반인데 그러다 보면 생물지학은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 생지 공부를 안 해도 되냐, 생지 공부를 할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물리화학에 집중을 하고 먼저 물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이제 과학을 물화생지 딱딱딱 나누는 게 사실 정확한 구분법은 아니기는 한데 이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물리랑 화학 그 생물지학이 그 두 가지를 각각 대표한다고 한다면 물리랑 화학은 어떤 현상을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이걸 언어나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수학적인 표현들을 약속하는 학문에 가깝고요. 생물이랑 지학은 현상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학문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교적 시간을 좀 오래 공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런 표현들을 약속하고 체화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을 좀 소요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생물지학에서는 현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시작하진 않아도 아이들이 진입하는 장벽이 높진 않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뒤쪽으로 커리큘럼을 배치해 놓는 것이라서 좀 여유를 가지고 물리화학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꾸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하이탑 생지 완성반도 개강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과학 공부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신 상태라면 이 생지 완성반을 같이 수강을 해 주셔도 괜찮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고 수학 쪽으로 좀 더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수학 경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요거는 뭐 지금 당장에 약간 미뤄 두시더라도 앞으로의 커리를 짜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등과학을 어쨌든 이제 수강을 하시겠지만 중등과학 끝나면 당장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중등과학 이후 과정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등과학 이후에는 경시 대비를 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경시 준비를 통해서 특목고 준비 또는 경시 준비를 통해서 아이한테 좀 깊은 수준의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경시 준비하는 라인을 쭉 타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경시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냥 중등과학에서 정성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현상 관찰하고 하는 거랑 좀 이격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중등과학을 듣고 나서 바로 경시반을 딱 꽂았을 때 아이들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학에서 경시반으로 좀 연착륙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비기닝이랑 브릿지라는 수업이라서 중등을 어느 정도 반복하고 심화를 하기는 하되 경시대에서 요구하는 빠른 계산,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개념에 대해서 정오 판단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소재 자체는 아이들이 좀 익숙하고 좀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다루지만 이 패턴을 한번 바꿔주면서 아이들의 국면 전환을 시켜주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셨을 때는 본격적으로 경시대회 준비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 경시 준비를 따로 생각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진로 희망상 좀 경시 쪽에 무게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통합과학 쪽으로 빠지는 요 라인을 타시면 되는데, 사실 통합과학은 지금까지는 인식 자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뭐 선행을 한번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기 2학기 때 내신 대비하는 정도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통합과학이 통합 수능 체계에서 공통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에 대한 어떤 좀 중요도, 이게 이전보다는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구분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의 일환으로 치는 통합과학이랑 아니면은 중등과학과 연계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통합과학을 치는 수업이랑 성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전자는 어쨌든 빠르게 습득을 하고 고등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시간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주변 학교에서 기출되는 것들 정도 풀 수 있으면 그냥 클리어가 되는 건데,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듣는 통합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 사고적으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소재가 되게 무거운 소재들이에요. 이거를 되게 간추려서 요약을 해놓은 거에 가깝기는 한데 되게 무겁고 이후의 과정들이랑 연계가 세게 되는 부분이라서 가급적 통합과학 들으실 때 좀 세게 깊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목전에 두고 듣는 통합과학 수업이랑 별개로 중등이랑 연계해서 좀 빠른 시기에 들어버리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통합과학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는지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표준을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를 본격적인 입시의 형태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하반기 때 영재반 입반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상반기 때 과학고반 입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 빨간색 부분으로 구분해 놓은 거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심화하고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심화하고 선행하는 부분에 많이 좀 포커스를 두시다가 요 시기가 되면은 입반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사나 의대 쪽은 뭐 시기적인 구분을 하기는 좀 애매해서 좀 되는 대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잘 조율을 하셔서 이르면 1학년 때부터 통합과학 과정이랑 물리화학 선행 과정 지금 현행 물리화학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서고반,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반이나 의대 자사반으로 입반을 하시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드맵 설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두 번째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어머님들께 인사를 좀 자주 드리는 편이라 이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렸고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처음 뵙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되게 내적 친밀감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주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과학을 지도를 하고 그리고 되게 어린 아이들서부터 영재학교 최상위권 영재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까지 쭉 가르치면서 아 이런 게 정말 필요했구나. 가급적 어릴 때부터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겠구나라는 고민 끝에 나온 거여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카로드 중등과학 팀을 꾸릴 때 이런 것들 설계할 때 계속 주입을 하고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좀 클리셰가 되고 저한테서 많이 들어서 사실 같이 설명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이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석하셨지만 좀 강조 드리는 입장에서 학습의 방법론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뒤에 기다리시는 유능한 연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방법론은 조금 많이 언급을 해 주실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 그리고 이제 과학에 딱 국한되지 않더라도 어떤 공부라는 것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좀 학습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약간 체크리스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 정도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앞선 2가지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던지 간에 그냥 웬만하면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 게 좀 학습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애들이 잘 배우고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에 와서 아 오늘 수업 잘 듣고 왔다, 잘 배우고 왔다, 완전 이해했다. 그리고 수업 때도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방금 한 말 이해했어? 라 그러면은 이제 고개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끄덕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너가 이해한 거를 설명해봐.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하는 수업 패턴인데 이게 메타인지를 기르는 것만큼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빨리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 지어줄 수 있고 아는 것을 겉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메타인지를 가지기는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도움이나 어머님들의 도움으로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어떤 거 배웠어? 뭐 어떤 내용이 뭐 재밌어서 흥미로웠어? 너가 이해한 내용은 뭐야? 이런 식으로 좀 자극을 주셔야지만 그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아이들이랑 질량이랑 무게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수업 들은 거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라. 엄마한테 뭐 배웠는지 주절주절 떠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시간에는 질량이랑 무게 배웠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몸무게 여쭤봐라. 그래서 엄마가 질량으로 대답하면 엄마 그건 질량이 아니라 무게니까 무게는 이렇게 환산해야 돼 라고 알려줘라 이렇게 과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애들한테 엄마한테 물어봤어 하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라. 엄마가 몸무게 안 알려주던데요. 엄마가 본인 몸무게 모르신다던데.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착해요. 하라 그러면은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내부적으로 아니면 외부적으로 계속 이제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좀 메타인지가 스스로 올라가면 본인 스스로 이거 안다, 모른다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정리예요. 노트 정리.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들은 거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1차적인 선별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언어로 배운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되어야지만 본인의 언어로 이걸 설명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 정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막 축구 좋아하고 뛰어놀기 좋아하는 남자애들, 이 남자애들 책상에 앉혀놓으면 절대 필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저한테 보내세요. 얘네들이 글씨가 조악할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막 적어보려고 하는 게 조금씩 습관이 되고 하면서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복습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골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배운 내용을 바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복습의 효율이 높고, 배운 내용을 9시간 이전에, 9시간이 지나기 이전에 복습을 했을 때 그 내용이 9일을 간다. 9일 이전에 복습을 했을 때 40일을 가고, 40일이 지나기 전에 또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쓰는 패턴이 뭐 일복습을 챙겨줄 수는 없어서 주 단위 테스트랑 월 단위 총괄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 단위 테스트랑 월 단위 총괄 테스트를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월 단위 총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아카로드 중등과학 팀들이 아마도 이제 공통적인 문제로 공동 출제를 해서 아이들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나 그리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코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을 공부할 때 이 과학이 다른 과목이랑 어떤 부분이 과연 차별화가 되는 거냐. 뭐 그냥 열심히 하고 복습하고 뭐 하면은 뭐 된다고 하지만, 공부의 정도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시간 효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간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 과학 공부의 시간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맨 처음 공부를 한다면 이 개념 학습을 할 때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뒤에 계신 연사분들 수업하시는 것들을 조금 봤는데 되게 다양하게 수업 기자재들 많이 준비를 하시고 실험도 하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다채롭게 수업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하는 줄 알고 좀 우쭐했는데 되게 훌륭하게 이런 부분을 하고 계셔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냐 이것을 넘어서, 네, 중요한 표시가 떴죠 지금. 아이들이, 네, 좋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흥미 유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는 와중에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 중에 공통적인 규칙이 무엇이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너무 다채로운 현상들이 있거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그냥 개념을 주입한다고 하면, 야,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과 높이에 비례해. mgh야. 이거는 그냥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높이 있는 물건이 떨어질 때 더 높이서 떨어질수록 많이 소리가 나고 막 파편도 막 흩어지고 막 열도 나고 막 이러더라. 더 무겁고 질량이 큰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 효과가 더 세지더라.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다가와야지만, 아, 위치 에너지라는 것,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과 높이와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개념화하고 일반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반화된 개념은 새로운 사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구성해서 패턴을 찾아내서 일반화를 해야지만 새로운 사례를 보거나 낯선 상황을 접했을 때 본인 패턴 안에서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교육, 특히나 지금 영재교육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키워드가 창의인데, 이 창의라는 거는 기발하거나 독특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명백하게 영재 교육에서 주장하는 창의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모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창의라고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낯선 상황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아, 이거 이런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창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개념학습 단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창의력 과학, 뭐 창의 관련된 어떤 다양한 수업들에 노출이 돼야 되나 하시는데, 사실 개념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에 대한 대부분의 중요한 역량들이 많이 함양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강조를 드려봤고, 자, 두 번째는 애들이 이제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할 적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틀려오면은 대부분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90% 이상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소재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문제도 나름대로 해결을 해봤어. 근데도 틀렸어. 아, 그러면 맞을 때까지 다시 풀어볼까?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맞는 순서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했나?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구했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끌어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인식 과정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학교를 대비하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모의고사 보고 틀린 문제 있으면 이거 맞을 때까지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에서 뭘 못 읽어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거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애들이 타성에 젖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맞을 때까지 풀고 맞으면 오케이. 근데 이 부분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 캐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속적으로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조건을 빠뜨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뇌에다가 계속 주의를 줘야지만 이 부분이 검열이 되면서 비슷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두 가지 키워드들은 정말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최상위권 계열에 진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되게 깊은 수준의 문제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런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갈수록 논리적 표현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뭐 대학 입시의 전형의 이 기조를 봐도 아이들에게 서술형 평가를 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영재 입시나 과고 입시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도 이전보다는 쓰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객관식으로 평가를 했었던 서울과고 1교시도 올해부터는 전부 주관식이나 약수령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리적인 표현을 연습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 즉 입시를 시작해서 입시의 일환으로 서술형 연습을 하는 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들이 쓰기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어릴 때부터도 너가 생각하는 것을 써봐 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극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중등과학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중등과학 수업을 하실 때도 이 서술에 대한 부분을 뭐 비중이 크지는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고 좀 많이 육성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표현과 논리적인 말하기를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 이 부분이 학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은 아직은 저희도 좀 미지수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 과학자들에게, 수학 이공계 인재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로 입시에서도 인성 면접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거나,
아니면은 과학과 상관없는 소재에 대한 글쓰기나 말하기를 시키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조별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어떤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라 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인문 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셔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시켜주실 때 수과학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서적과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학습의 방법론들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미 저희 아카로드가 추구하고 밀고 나가고 있는 학습 교수법이라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체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어떤 관리를 뭐 학생들에게 해줄 거냐는 아마도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의 구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 매번 수업을 할 때 이 피드백이 나가는지 부분들은 브로셔랑 뒤에 연사분들 설명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복습 동영상 같은 것들, 요게 이제 수업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따로 풀이 영상이나 뭐 어떤 이제 보강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탄탄해서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성적 처리가 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카로드 중등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로드맵처럼 경시나 이 영재나 다른 여러 종류의 입시의 형태랑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히스토리 추적이 쉬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시반으로 간 친구가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데 얘가 어떠한 성향이냐, 얘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누적되면서 가는 부분이라서 아이들에게 맞는 정말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비스포큰이라고 하는 최적의 학습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 연사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등과학 김이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에서 중등과학 수업하고 있는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팀장님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재미를 좀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타이틀을 좀 정해봤는데요. 초등 아이들, 초등 아닌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학 선행은 보통 초등 때 많이 시작하니까 중등 과학 시작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마중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 전에 저 선생님은 누구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 혹시 엘리아이 아세요? 엘리아이 거기에서 제가 과학 영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 소개 동영상이 저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안 나와. 아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글되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개념을 짚어주는 네, 맞아요. 다시 볼게요.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과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 과학 개념 확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개념을 짚어주는 탄탄한 문제풀이는 보너스. 이 모든 과정에 선생님의 실감나는 표정이 더해져 아주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재밌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잠깐 볼게요. 지금 공이 굴러오고 있어. 똑똑이한테 공이 굴러오고 있어. 근데 똑똑이 생각해봐. 똑똑이의 감정에 이입을 해봐. 언제 무서울까? 1kg짜리 공이 막 굴러와. 막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막 10kg짜리 아니면 막 100kg짜리 공이 막 굴러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너무 무서워. 왜?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아야 하겠지.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수업을 하든 이런 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마중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머님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저는 이거 근데 단어를 보니까 뭔가 느낌은 와요. 마중해주는 물. 워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과학도 그렇거든요.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 개념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첫 수업 시작할 때 늘 운동이 뭘까? 빛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이 뭘까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약간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혹시 곤지암 리조트 아세요? 거기 화담숲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지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어머니? 펌프. 지하에 있는 물 끌어올릴 때 쓰는 펌프예요. 저희 애기인데요. 얘가 지금 힘이 부족해서 펌프질을 못한 게 아니에요. 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마중물이 없었어. 그래서 마중물을 얘가 이제 넣고 있어요. 열심히 넣어요. 너무 무거워. 그래서 마중물을 넣었더니, 자, 볼까요? 이제 물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요. 적정한 때에 내가 물이 필요할 때 적정한 마중물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과학 공부 시작할 때 적정한 마중물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고요. 이 마중물 원리 설명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빨대를 이렇게 빨아서 음료수를 올라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안 올라와요,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 친구들 아직 과학 시작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과학을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답. 제가 여기 정답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고 싶었는데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어머님들 이제 과학 상담을 한 1년에 1000건 넘게 하거든요. 1300건?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들 전화 주세요. 초 3, 4, 5, 6, 중 1, 2, 3까지 전화 주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과학 언제 시작해요? 를 중3 어머님도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 지금은 언제를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정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정답을 너무 싫죠, 어머니. 질문해놓고 정답 없다고 하는 거 너무 싫죠. 정답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정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오신 거니까 제가 좀 정답을 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주시면 두 가지를 먼저 여쭤봐요. 첫 번째, 우리 아이 수학 진도. 지금 제가 말하는 과학 시작은 중등과학 시작이에요. 중등과학 이론을 언제 시작하느냐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수학을 중1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럼 어머니들이 우리 애 뭐 중2, 중3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수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 한번 같이 해봐요. 라고 하는데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 초3인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 지금 초5 과정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 어머니는 왜 전화 주신 걸까요? 주변에서 누가 막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초등과학은 자기가 다 했어. 그래서 중등과학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으셔서 전화를 주신 경우에는 그래요. 어머니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이 상황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이 수학 진도가 이제 중등에는 들어왔어요 하면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되고요. 2번째, 아직 그때는 안 됐지만 우리 아이가 과학에 흥미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2개 다 아직 안 됐는데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과학의 시작은 중등 이론 과학이니까 그 전에 다른 과학 공부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 창의과학이라든지 실험과학들을 제대로 해놓고 나중에 때가 돼서 같이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창의과학, 실험과학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과학을 이제 막 하려고 막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창의과학 있잖아요. 어머니들 과학을 재밌게 해주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지금 유튜브 유튜브가요. 물론 그래요. 아이들이 저희 애도 그냥 냅두면 2시간도 볼 기세더라고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좋지 않은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보는 게 문제고, 어머니 아버님이 관리해 주셔서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면 또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학원까지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가깝게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촬영한 거예요. 전 제 얘기만 해요. 보시면 물을 넣을 거예요. 몇 미리를 다 아니 물을 계속 넣으면 이제 물이랑 반응을 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부어봐요. 오. 저게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야. 계속 넣어봐야지. 계속 넣어봐. 많이. 너무 신기하죠, 언니. 저 중3에 나온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저렇게 하고 이제 막 궁금해. 저거 왜 그런지 막 너무너무 궁금해. 엄마가 나 학원 보내줘.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 수업하면 초등 친구들 중에 어머? 이 친구 좀 봐? 대화 좀 되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뭘 질문을 하면 대답을 막 해요. 근데 자기도 자기가 왜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막 얘기해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네 집에 Y 있지? 맞아요. 10명 중에 8, 9명은요, 집에 저 Y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걸 너무 많이 봤대요. 그리고 심지어 저걸로 한글을 뗐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전화로 이제 추천을 드리면, 그래도 만화인데? 그래도 유튜브인데?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요.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흥미를 좀 이끌어가지고 아이들이 과학,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요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창의과학, 실험과학 얘기를 했고요. 요게 조금 되고 나면, 워밍업이 조금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론과학, 그리고 경시과학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학은 아까 근데 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빨리 넘어갈게요. 물화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과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화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기초과학, 응용과학으로 나눴거든요.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물화 중심으로 선행을 하다가 생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좀 학습 능력이 크고 나면 그때는 그냥 넣어줘도 바로바로 습득이 되거든요. 암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그럴 때 하면 너무너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지는 조금 뒤로 밀어두셔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고 물리, 화학 중심으로 선행을 하시다가요. 저희가 또 적당한 때에 이제 생지 하시면 돼요 라고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같이 생지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수업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수업 가치관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험해요. 탐구해요. 근데 제 가치관은 그래요. 그게 주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수업이 재밌고 선생님 설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실험도 할 수도 있고 뭐 영상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라고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특한지 아세요? 제가 야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오늘 실험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너네 쉬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하면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쉬는 시간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실험할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보너스고요. 주는 저 실험인데요. 수업인데요. 저게 이제 저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과학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공부하는지 한번 볼게요. 1분이면 돼요. A, B, C, D, E, F, 끝! 자, 지금 6개의 시험관이 있는데 나 사이다 너무 맛있게 먹고 싶거든? 나 뭐 먹을까? F? 나 맛있는 사이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요. 그게 용해도가 높아요. 맛있는 사이다 맞아요? 근데 나는 변태야. 나 세상에서 제일 맛 없는 사이다 먹을 거야. 맞아? 왜? 맛없는 사이다는 용해도가 낮으니까 압력 온도가 어때야 돼? 온도가 너무 싫어. 압력이 어때야 돼? 뚜껑 열려 있었어. 됐어요? 자, 네, 애들 이해한 것처럼 보이세요? 맛있는 사이다, 맛없는 사이다로 애들 너무 싫어하는 용해도 수업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아이들 이제 과학 시작할 때 얼마나 좋은 마중물을 만나느냐, 언제 만나느냐, 그걸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정답은 정해져 있죠? 여기 아카로드가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마중물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개인적으로 학생들 맞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이제 과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우리 이상민 선생님이 설명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블루 중등과학팀 이상민입니다. 네, 저는 무조건 이해하는 중등과학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점이 이해에 찍혀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이해하지? 하는 지금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문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강사 소개, 제 소개죠. 제 소개를 하고 좀 거창하지만 수업 철학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철학을 얘기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대와 공대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지금 화학과랑 재료공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료공학부를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뭐 요리 재료를 만드는 데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재료라고 하는 거는 다른 대학에서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는 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게 신소재만 있는 게 아니다. OLED,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철강도 있다. 그래서 구소재와 신소재를 아울러서 재료공학부라고 하는 학과 소개를 좀 해버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이게 지금 제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돼요. 그럼 그 평균을 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이에요. 근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을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을 65점을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과학이 아닌가 보다 하고 문과로 전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에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대를 가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문과 가면 취업이 안 돼.
너희 사촌 형도 의대 갔잖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사실은 시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이 경시대회 성적을 받고 이제 과학에 소질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죠. 아, 그럼 이게 첫 만남이 잘못됐구나. 그럼 저의 과학과의 첫 만남이 무엇이었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앙금생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65점을 맞았는데 과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여기 은이온하고 바륨이온이 있는데 은이온은 왜 플러스고 바륨이온은 왜 2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돼. 너는 지금 몰라도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아리송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색깔이 나와요. 아니 염화은은 왜 흰색이고 브로민화은은 왜 연노란색이에요? 근데 이건 선생님도 잘 모른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이상한 거죠. 아니 과학은 분명히 이해를 기반으로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도 설명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흥미를 잃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상민이는 과학은 암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한 학생한테 받은 문자인데요. 갑자기 수업 전에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가자! 때가 왔다! 포기할 생각 마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읽어보래요. 전 초성인 줄 알고 영용도살제가 뭐야? 도살 되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5학년 친구인데 영웅이 되고 싶은 자 용서치 않겠다. 도망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거꾸로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논리적인 유머, 언어적인 유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저번 주고 이제 저번 주에 보게 되면은 제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대해서 꼬치꼬치 꿰물어요. 이번 시험 반응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 문제를 이 친구한테만 살짝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밑에 화학식도 써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뭘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생 친구들은 야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기출문제 나왔지? 이거 그냥 연노랑색이야. 하면 그냥 외우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항상 나와요. 왜요? 사실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중력이 왜 발생해요? 질량이 있어서야. 그럼 질량이 있으면 왜 중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한 후에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를 어떻게 시킬까? 조금 거창하지만 수업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별표를 3개를 쳐놨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리큘럼이야 와서 배우면 돼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 과학을 접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상민이처럼 아 과학 너무 어렵고 다 외워야 되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저처럼 고등학교 2학년까지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논리적인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챗 GPT로 제가 아이들에게 북극성을 따라가는 아이들을 그려줘 라고 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학습의 길잡이가 돼주고 싶습니다. 아까 그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무조건 암기가 아닌 이해 기반 학습인데 자, 이온이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중학교 하이탑에서 그 설명이 자세하다고 얘기하는 중학교 하이탑에 나온 설명입니다.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왜 플러스인지 왜 2 플러스인지 왜 마이너스인지 얘는 왜 CH3CO2 마이너스가 아니고 CO 마이너스인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제가 다른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내신 친구 하는 친구한테 이거 공부하라고 하면은 깜지처럼 이거를 10번을 적고 있어요. 점수가 나오면 저처럼 60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을 쏟더라도 올바르게 쏟는 방법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깨달아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과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이 다 플러스죠. 근데 오른쪽의 통합과학으로 우리가 원자 구조를 배우게 되면은 자, 바깥쪽에 전부 전자들이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화학 수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공통점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근데 이걸 왜 중학교 과학에 안 써놨지? 정말 쉽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1 통합과학을 가져와서 중학교 2학년 과학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bird's eye view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가 창공을 날면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구조가 훤히 내려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래에서 미로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미로를 위에서 바라보고 풀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 쇼츠 이런 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고여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곳에 하도 오래 머물러가지고 이게 고이고 고여서 사실은 저 정도면 이제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물인데 이 생태를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여기 아래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튜브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라고 이제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예시로 돌아와서 그래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화학에서 뭐 주기율표랑 관련되는 거래. 근데 여기 색깔은 왜 생겨? 이거는 아마 과학 이제 이공계를 전공하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화학과에 가서 3, 4학년 때야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일반 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워요. 뭐 크리스탈 필드 티어리, 뭐 결정장 이론, 차지 트랜스퍼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마 영재고 과학고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서 그리고 저처럼 일반고에 가게 된다면 대학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처럼 이건 선생님도 몰라, 아니면 나중 가면 알게 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검색해보고 다음 주에 알려줄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깊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도 이제 화학과에 가서 배웠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이론이야. 이제 더 궁금하면 선생님을 찾아와. 내주는 선생님이 보충 영상으로 유튜브로 찍어줄게.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애들 다 졸아요. 너무 어렵다고. 이것까지 안 할래요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분명히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대체 이거를? 그럼 첫 번째, 실험,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과학이 결국은 경험주의에서 쌓아진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럼 저희도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앙금 생성 실험을 한 건데 아이들이 앙금을 직접 만들고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은하고 브롬이 만나서 브롬이나 은이 되면 연노란색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경선식 영단어라고 예전에 막 연상 암기법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요오드와 은이 노란색이고요.
아이오딘화 납이 노란색입니다. 요오드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이오딘화 은이 되는데, 그러면 노란 아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나쁜 아이예요. 다시 얘기하면 납은 아이오딘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 아이오딘화 은이 노란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지금 외운다고 해도 2주도 안 걸려요. 3일이면 까먹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적어 놓고서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대비할 때 외워. 이 정도로 가야지, 이거 아까 그 앙금색을 다 외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상민이처럼 됩니다. 과학 안 할래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저 방향이야.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지만 이걸 통해서 중학교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원자 구조를 알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깊이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언제 배워? 그럼 애들이 의문이 풀려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비록 지금 내가 배울 수는 없지만 다 이론적으로 내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되고, 그리고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에도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커리큘럼은 하이탑 물화집중반과 하이탑 생지 완성반입니다. 물화집중반은 이제 뭐 다른 선생님도 많이 여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봤을 때 여기 그 주기율표 암기부터 쭉 커리큘럼이 있지만 중간에 제가 좀 차별점을 둬서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화학가다 보니까 이게 4주차에 옥텟 규칙과 화학결합,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화학 1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아이들이 분자 구조를 그리고 그 분자 구조에 이름 붙이는 방법을 꼭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테스트 봐가지고 잘 본 친구한테 과자를 사주러 가는데 거기 있는 화학식을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화학식으로 쓰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상민이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탑 생물지학 완성반에서는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생물과 지학을 중학교 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아마 배우신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뭐 아밀라제, 펩타제, 뭐 말타제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물리하고 화학과 연계해서 가르칠 겁니다. 어차피 다 외우는 거는 2주 뒤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리 개념과 화학 개념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여기서 아이들이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식적으로 어려웠던 개념들을 배운 거였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디까지 갈 거냐면 실제로 생명과학 1,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까지 제가 조금 가져와서 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화학식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능 생명 문제도 풀고 화학도 같이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수업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은 모두 이제 밴드 라이브와 녹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매주 복습 테스트가 실시가 되는데 이제 세 번째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하는 실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추상적인 게 많아서 실험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막 밑에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이 나고 있는데 이게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는데 코일을 감아놓고 안에 자석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손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원래 애들이 체험하면서 이거를 꼭 집에 가져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을 진행을 할 거고, 네 번째로 하이탑 연습 문제 전 문항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저는 수업 시간 자체를 문제를 풀게 하고 30분에서 뭐 1시간을 쓰는데 할애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전달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숙제로 나가는 전 문항을 유튜브에 프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제 유튜브 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 매우 꼼꼼하게 모든 문제, 모든 선택지를 프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다 듣고 나서도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영재원 대비할 때, 뭐 학교에서 영재 대비할 때, 경시대회 대비할 때 항상 중등 하이탑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수강생에 한해서 열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업 내용을 정리한 필기 노트를 매 수업 후에 제공을 할 겁니다. 수업 전에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수업 후에 제공을 할 건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암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고등학교 개념을 끌어와서 해도 아이들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집어넣을 거고, 특히나 과학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와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게 됐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4원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과학의 발전이 2000년이 늦어졌는지, 왜냐하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원소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2000년이 걸렸거든요. 뭐 그러한 이야기들부터 아이들이 국어 지문이나 나중에 논술 지문을 봤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그러한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말 그대로 썰을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상으로 저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무리로 한 1분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저희 뭐 설명회 들어보셔서 오늘 느끼셨겠지만 다른 학원 설명회랑은 저희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원 설명회 가 보시면 이제 그냥 어떤 과정을 할 거고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할 거다만 저는 하는 걸로 받고 들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어찌됐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젊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할애도 많이 하시고, 아까 이상민 선생님이 고인물 얘기도 했는데 좀 고인물은 아니고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시간 할애하시고 수업 연구도 하시고, 제가 학원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는 공교육에 10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초등교사로 10년 있었는데 학원에 와서 느낀 점은 공교육 교사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저도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설명회 들을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이곳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도 있고요. 뭐 과학뿐 아니라 저희 블루관이 수학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학의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최소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까지, 길게는 뭐 대학교 입시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오늘 연사하셨던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궁금하셨던 것들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이제 저희 실장님들도 보시면 다 이제 입시를 경험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운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